네, 안녕하세요. 8월 18일 마감 시장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3177선에서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락률은 마이너스 1.5%, 꽤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좀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는데 요거 좀 오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800선이 깨졌고요. 798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래대금은 4조 8천억 정도 나왔네요. 자, 거래대금부터 먼저 짚고 들어가면은 시장에서의 거래대금이 변화가 나오고 있죠. 물론 이제 그건 생각을 해야 돼요. 넥스트 거래소가 지금 한국 거래소의 비중의 뭐 거의 절반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이전과 비교했을 때 거래대금 총량이 엄청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다만 넥스 거래소에서 있었던 것들에 비해서 이전에도 넥스 거래소가 똑같이 진행이 됐고, 그때 이제 좀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핫할 때, 유동성이 풍부할 때 코스피가 13조에서 15조 정도가 왔다 갔다 했고, 코스닥이 비슷하게 10조에서 13조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최근에 10조를 유지하다가 연휴 지나고 나니까 8.7조까지 떨어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연휴 전에 6조 정도를 간당간당 지킬랑 말랑 5에서 6조 정도 되다가 이게 다시 4조대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의 거래대금 자체가 그렇게 우호적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대금이 줄면 당연히 상승할 수 있는 산업군이 제한이 되고, 이번 주에는 신규 상장주 흐름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에 대한 그런 뭐 움직임이라든지 기본적으로 다른 쪽으로 수급의 블랙홀 이슈가 생기게 된다면 대형주 단위 움직이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어지냐면, 명확한 이슈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장에서 이 주목을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이 이야기는 이슈의 무게를 잘 측정해서 거기에 따른 매매를, 이 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잔혹한 단어거든요. 잘 하지 못하면 시장에서 철저하게 소외되고 단기간에 계좌가 많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을 잘 하지 못한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매매를 잠깐 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 매매를 쉬다 보면은 어떤 날은 좀 분위기가 좋고, 어떤 날은 이쪽은 무조건 갈 것 같은데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방송들을 보면 눈치가 채지잖아요. 그럼 그럴 때만 매매를 해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똑같은 시간이고 똑같은 매매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선택의 기회를 살려두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장중시장에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롱 포지션이 될지 아니면 숏 포지션이 될지, 그리고 그랬을 때 대응 전략에 대해서 1번, 2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마감이 돼서 보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고 수급도 막 빠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길을 모았다가 어쨌든 눌림, 이 탄력도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는 게 시장이고, 또 반대로 많이 떨어지더라도 또 탄력도 이렇게 슝 하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지금 최근의 주가 흐름만 보시면은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200선 때부터 윙 하고 올라온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윙 하고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지금 들어오는 물량들은 단 몇 달 전과 비교했을 때 몇 프로 비싸게 사는 거예요? 30에서 40%는 적어도 비싸게 사는 건데, 웬만한 종목군들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자, 한번 사는 사람 입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막 엄청 사고 싶으세요? 지금 막 급하게 막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나는 별로 안 사고 싶은데 라고 하면 조심하는 게 맞죠. 왜냐면 그 주식은 결국에는 사고 팔고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접점이 위로 올라가야지 이게 지수가 올라가잖아요. 주식도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저점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안 사니까 나 불안해서 팔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이 접점은 밑으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고 있는 사람에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왜 사겠어요? 안 산단 말이에요. 사람의 심리가 뭐냐면 떨어질 때는 더 싸게 사고 싶어요. 올라갈 때는 더 빨리 사서 더 빨리 수익을 보고 싶거든요. 그게 시장의 마음이에요.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기본 심리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놓고 볼 때는 이거 좀 쉽지 않겠는데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패닉을 얘기할 때 반대로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사람들과 반대로 하는 게 좋은데, 물론 지금은 위치가 높으니까 1차 변곡이 나왔을 때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매우 공포에 휩싸였다 있으면 요때는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되나를 고민하시는 게 좋고요. 사람들이 매우 환희에 차 있으면은 그럴 때는 매도를 고려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의 마음으로 내가 주식을 요 환희일 때는 전체를 갖고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공포에 있을 때는 내가 주식을 하나도 없고 현금으로만 막 100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막 엄청 사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좀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를 보시면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다라는 거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상승 종목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느낌이니까 아까 말씀했던 뭐예요? 힘의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특정 산업으로 수급이 쏠리고 특정 트레이딩 산업군들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게 아닌 쪽들은 대거 소외를 받고, 그러면 이제 소외받은 산업군들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열받으니까 그걸 팔고 정리하고 A씨 주식시장 떠나, 아니면 미국장 해버려. 그거 아니면은 저거라도 해서 내가 손실을 만회해야겠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트레이딩이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산업군은 이렇게 올라가고 나머지는 대부분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무대가 이렇게 있으면 스포트라이트가 이렇게 여기만 딱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무대 위에 있는 후보군들도 소외를 받아서 이쪽으로 다 쏠리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쪽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가 어떻게 돼요? 부진해지고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급적인 부분 한번 볼게요. 오늘 생각보다 외국인이 좀 많이 털었어요. 그래서 이 수급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보시면은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오늘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많이 매도가 나오면 시장이 우리나라 전체를 좀 팔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스켓으로 덩어리채로 자체를 팔아버린 거예요. 묶어가지고. 오늘 보시면 외국인의 수급 추이와 그 다음 선물 추이가 모두 다 좋지 못했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들을 보면 인버스도 좀 있고요. 인버스가 있는 거는 좀 상징적으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셀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외국인만 했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좀 때렸다라는 거는 지금 파생에서는 어쨌든 좀 숏으로 포지션을 잡고 있겠죠. 그리고 대외 변수를 그렇게 좋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다행인 거는 대량으로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트레이딩으로 끝낼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밀릴지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거예요. 삼성이랑 하이닉스의 수급 이탈을 저는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저희 채널에서 계속적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국계 수급 동향 보고서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7월달, 8월달 수급 동향 최근 3개월 동안 6월부터 8월까지의 수급 추이를 보시면 이 반도체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SK 하이닉스 쪽에서 삼성전자로 마치 수급이 옮겨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밸류업이라는 이슈가 있었을 때 들어왔었던 미국계랑 영국계에서의 그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반도체 쪽으로 많이 쏠렸는데, 이번에 수급 동향 보고서를 봤을 때 그쪽이 많이 들어오면서 반도체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수급을 주는 주력 주체가 결국에는 반도체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는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어쨌든 간에 향후에는 진행이 될 확률이 높고,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나스닥 중심으로의 상승이 나올 것이고, 나스닥 중심으로의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는 우리 반도체가 끌려가는 부분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핀비즈맵을 보시면 반도체 쪽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영향에 따라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특히나 여기 AMAC라든지 뭐 클락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좀 중요한 종목군들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 중국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빠졌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금융주들이 빠진 거는 경기 불안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얘네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전력기기나 쪽들도 같이 따라서 별로 좋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지수를 견인하는 이 큰
큰 꼭지들이 별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도 좀 그렇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차이가 있었던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범용 D램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 삼성전자에 대한 플러스 알파 요인이 상당히 크게 붙어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상 별개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게 로컬에 대한 이슈까지 좀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별로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이런 추세적인 어떤 움직임들이 잘 유지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그게 무너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증시가 올라갈 수 있죠.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항상 올라갈 때 아름답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지만 이거를 세세하게 보면은 이렇게 빠졌다 이렇게 올라가는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추세를 보시되, 대신에 단기 조정에 대한 부분들에서 이 생각을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채널을 계속 봐주시면은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드릴 거예요. 우리는 눈덩어리를 계속 굴릴 건데, 중간중간에 단기 조정이라는 이런 대못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부딪히는 이 면적을 항상 최소화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하고, 물론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어차피 주식을 뭐 한 달, 두 달 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움직임을 항상 해볼 수 있게끔 세팅을 하려고 항상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경제지표나 이런 중요한 일정들이 수요일 이후부터 있으니, 만약에 기술주들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막 회복을 못한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눌림목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사실 어떤 애들이 과연 커버를 치겠어요.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수급의 집중도가 반도체에 있어요. 그러면 반도체가 움직이면은 예를 들면 조선, 방산, 변압기, 원전, 2차전지, 바이오가 다 눌려도 얘네가 만약에 크게 올라가면은 다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지금 조선은 오늘 나쁘지 않았죠? 선물 옵션 거래 종료 1분 전입니다. 조선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미국이 계속적으로 요청을 할 거니까 조선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방사는 좀 약간 좀 지금은 좋지 않죠. 변압기도 약간 조금, 이건 세모예요. 세모고, 원전도 세모죠. 자, 그리고 2차전지 오늘 탄산리튬 올랐는데 좀 빠졌어요. 이것도 세모예요. 바이오는 향후에 좋죠. 그러면 반도체가 떨어졌을 때 지금 당장 이 지수의 하락을 견인할 수 있을 정도의 산업이 있느냐? 제가 봤을 땐 조금 X예요. 왜냐면 이런 거거든요. 금융주랑 이 지주 같은 애들까지 만약에 이 OK가 돼요. 그러면 조선, 금융, 지주 요런 애들로 버티면은 가능할 수 있어요. 왜? 세모가 많으니까. 세모 애들이 플러스로 바뀌어주고 하면은 방산이 떨어져도, 그 다음에 바이오가 좀 떨어져도 괜찮을 수가 있는데, 반도체가 X라는 상황에서 나머지가 지금 X잖아요. 그러면 좀 큰 묵직한 게 선물 뭔가 옵션 이렇게 거래가 기우는데, 종료됐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뒷받침을 해줄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생각을 해보면 약간 좀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항상 하시고, 그러면 이게 떨어질 때 그럼 어떤 산업이 도와줄 수 있지? 어떤 산업이 케어해 줄 수 있지? 이걸 생각을 해보시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트레이딩이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 매매를 조금 쉬어야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좀 체크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수급의 절반이 반도체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